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비교 방식에 있어서 이 거래 사례 비교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343쪽이죠. 자,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이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 이 비교 방식에 있어서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은 이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이 비슷한 우리가 사례 물건을 수집을 하죠. 그래서 대상 물건과 같거나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에 있어서의 사례를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 사례 가액이 나오겠죠. 자, 이 사례 가액이 나오는데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우리가 물건의 사례를 수집을 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사정 보정을 하죠. 사정 보정, 그리고 시점 우리가 수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죠. 이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인데, 이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가격을 비준 가액이라고 하죠. 비준 가액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 개념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우선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이렇게 또 물을 수 있죠. 좀 주의해 두시고, 이때 가치 형성 요인 비교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지역 요인, 이 지역 요인, 이 비교, 뭐 개별 요인 비교, 요걸 보는 거겠죠. 이 지역 요인 비교, 이 개별 요인 비교, 요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거래 사례 비교법에 있어서 우리는 사례가 있는 부동산은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시장에서 사례를 수집해서 구하기 때문에 실증적이고 현실성이 강하죠. 자, 그리고 우리 관련해서 그래서 감정평가의 3방식 중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자,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의 사례 수집 기준,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344페이지에 나오는데, 이 거래 사례에 있어서의 수집 기준이 우리가 수집 또는 선택 기준이죠. 거래 사례 수집 기준 또는 이 선택 기준이 우리가 또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거래 사례 수집 기준 관련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또 출제를 하죠. 그래서 잘 정리를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거래 사례 수집 기준을 알아야 우리는 비준 가액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자, 제일 먼저 거래 사례 수집 기준을 보시면은 이 사정 보정에 있어서의 가능성을 들어볼 수 있죠. 자, 이때 사정 보정이 있죠. 자,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액은 정상적인 시장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상 물건의 가격은 대상 물건에 있어서 우리가 대상 물건에 있어서 우리 사정 보정하면은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사정을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례 물건은 정상적인 것 또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고치는 것을 사정 보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정 보정 요인을 보면은 우리가 고가가 있죠. 우리가 고가, 이 고가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감가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감가 요인이 발생을 하죠. 감가 요인이 발생하기도 하고 우리는 증가 요인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사례 물건이 정상적인 시장 가치보다 고가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감가를 하고 또 저가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고가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감가를 하고 저가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증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사정 보정 요인이 우리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정에 있어서의 가격과 관련해서 이 사정 보정치는 이 시장에 있어서의 가치를 매매 가격에서 빼죠. 자, 매매 가격에서 시장에 있어서의 가치를 이렇게 빼준 것을 나눠주면은 이제 사정 보정 우리가 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 보정률 몇 프로냐 구할 수 있는데, 자, 이 관련돼서 예제 문제를 하나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에 345페이지 밑에 예제가 있는데, 대지 면적 800제곱미터의 나지를 8억 6천만 원에 구입을 하였으나 이것은 인근 유사 규모의 표준 획지보다 고가로 매매된 것으로 파악을 했다. 고가에 동그라미 칠까요? 또 표준 획지 시장 가치는 얼마다? 100만 원으로 우리가 조사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100만 원입니다. 그 매매에 있어서의 가격을 보는데, 자, 그럼 매매 가격은 8억 6천만 원이죠. 자, 매매 가격은 8억 6천만 원입니다. 자, 8억 6천만 원에 우리가 구입을 하였다. 그러면 시장 가치는 얼마냐 얘기죠. 자, 이 8억 6천만 원이 되겠죠. 자, 이 8억 6천만 원이 매매 가격인데, 문제는 시장 가치는 얼마냐? 우리 800제곱미터인데, 예? 800제곱미터인데, 문제는 인근 표준 획지의 시장 가치는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다. 제곱미터당 100만 원.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니까 얼마가 되죠? 우리가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니까 바로 8억 원 되겠죠. 이건 8억 원. 그러면은 8억 6천만 원에서 8억 원을 뺀 것을 우리가 시장가치 8억 원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나눠주면 얼마? 우리가 8억 원에 6천만 원이네. 곱하기 100이 되겠죠. 자, 100을 해줬더니 몇 프로? 우리는 7.5%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7.5%가 이제 나온 것을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7.5%가 사정 보정률인데, 그럼 사정 보정치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사정 보정치는, 자, 이 사정 보정치는 분모는 우리가 대상 물건 시장 가치 100이죠. 자, 그러면 사례 물건이, 우리가 사례 물건이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사례 물건이 분모인데, 우리가 5%인데 고가로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뭐예요? 플러스입니다. 자, 여러분 그 교재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는데 플러스로 고쳐주세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그럼 고가로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이게 플러스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들어오고요. 만약에 저가로 이루어지면 마이너스입니다. 자, 저가가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마이너스고, 고가로 되면 플러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플러스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정 보정치는 바로 우리가 7점, 우리가 5분의 10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했더니 바로 얼마? 0.930이 나오죠. 0.930. 이게 사정 보정치를 우리가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분모는 대상 물건 시장 가치고, 분자는 사례 물건으로서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거죠. 그래서 이 사정 보정은 사례 물건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게재되어 있거나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거래가 우리가 이루어졌을 때 가격으로 고치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해서 예제 문제를 하나 봤고요. 346페이지에 또 시점 우리가 수정의 가능성이 나오죠. 자, 두 번째가 이 시점 수정에 있어서의 가능성을 시간적 유사성이라고 하죠. 시간적 유사성. 자, 시간적 유사성인데,
자, 사례 물건에 있어서의 이 거래 시점에서의 가액이 나오겠죠. 자, 사례 물건에 있어서의 가액이 3억 원이다. 예? 이 거래 시점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5년 2월 1일이다. 2016년. 자, 우리가 2015년 11월 1일이다. 자, 이 평가 대상 물건, 이 평가 대상 물건에 있어서의 이 기준 시점,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인 기준 시점이 2016년 우리가 2월 1일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벌써 우리가 날짜 시간적으로 일치하지 않죠. 이렇게 사례 물건에 있어서의 거래 시점의 가액을 이 기준 시점에서의 이 가액으로 정상화시켜주는 작업을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시점 수정인데 이렇게 이 거래 시점, 이 기준 시점이 기준이니까 이렇게 시간적으로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하죠. 이걸 일치시켜주는데 문제는 이 거래 시점, 이 날짜가 명확해야 됩니다. 거래 시점이 날짜가 명확하고 이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 사이에 우리가 가치 변동 요인을 모두 구할 수 있는 사례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사례 물건은 이 기준 시점, 이 2016년 2월 1일 기준 시점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왜? 오차가 두 시점 사이에서의 오차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 이때 기준 시점에서의 사례 물건의 가액이, 자, 이 기준 시점에서의 사례 물건의 가액이 3억 원이면은 우리가 시점, 이런 경우에는 시점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거래 시점과 가액이 같기 때문에 시점 수정할 필요가 없고, 사례 물건의 가액이 4억 원이면은 우리가 가격에 차익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시점 수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시점 수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시점 수정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지수법과 변동률 적용법이 있습니다. 이때 토지인 경우에는 이 변동률 적용법에서 토지인 경우에는 우리가 지가 변동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 1 플러스 R의 N승인데 N은 기간이고, 이때 R이 토지인 경우에는 뭐를 적용한다? 아까 뭐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하는 게 변동률 적용법이고, 지수법은 기준연도 대비 형태의 지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이 시점 수정치로서는 이 거래 시점에 있어서의 지수는 100을 기준하죠. 우리가 기준 시점에서의 지수를 가지고 이제 구하는 거죠. 자, 시점 수정치를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수법에 의해서 구하는 방법, 변동률 적용법에 의해서 구하는 방법, 두 가지 우리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시점 수정의 가능성. 그래서 사정 보조, 우리가 시점 수정. 그럼 가치 형성 요인 비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가 있는데, 세 번째가 위치의 유사성이죠. 자, 위치의 이 유사성을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이 위치의 유사성인데, 이때 사례를 수집을 할 때는, 자, 이 사례를 수집을 할 때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자, 여러분이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일명 대상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이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할 수 있죠. 자, 이 사례를 인근 지역에서 이렇게 수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 동일 수급권
우리가 내부에 있는 동일 수급권 내부에 있는 우리가 유사 지역에서 우리가 사례를 수집을 합니다. 자, 이 사례 수집의 최원방권이 동일 수급권이라고 하는데,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이 인근 지역에서 사례 수집이 곤란하다. 그럴 때는 이 대상 인근 지역과 대상 부동산은 속해 있지 않지만은 인근 지역과 지역의 특성이 유사한 유사 지역에서 우리는 사례를 수집을 하겠죠. 자, 인근 지역이 주거 지역이면 유사 지역도 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하면은 우리는 지역 요인 비교가 필요해요. 이 지역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지역 요인 비교가 필요하죠.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지역 요인 비교가 필요하지만은 이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면은 용도적 기능적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역 요인을 여기는 비교할 필요가 없다. 자,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면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고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는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된다. 작년에 인근 지역 사례 수집했다 이렇게 출제했었죠. 자, 주의해야 될 것은 또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하던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던 뭐는 지역 분석은 필요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우리는 사례를 수집하든 이 지역 분석은 필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지역 분석은 필요합니다. 자,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할 때는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고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비교할 때는 우리가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할 때는 지역 요인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지역 요인 우리가 비교하는 방법이 나오죠. 우리가 종합적 비교법이죠. 자, 이 종합적 비교법으로서는 이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인근 지역과 사례 부동산에 속해 있는 유사 지역을 모든 면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지역 요인 비교치로서는 분모는 사례 물건이 되고 분자는 대상 물건이 이제 되죠. 자, 이때 우세 요인이 나오면, 자, 우세 요인이 나오면 플러스가 되고 열세 요인이 나오면은 마이너스로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관련해서 우선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고 또 평점법이 있습니다. 이 평점법은 비교 항목이죠. 이 비교 항목을 가지고 우리는 비교를 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평점법에는 비교 항목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로 조건이 있죠. 뭐 가로 조건이라든지 우리가 접근 조건, 뭐 환경 조건, 예? 행정적 조건, 예? 기타 뭐 조건, 뭐 이러한 비교 항목, 이 비교 항목이 이렇게 주어진다. 이러한 비교 항목을 가지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비교 항목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게 바로 평점법입니다. 그래서 평점법은 우리가 상승식과 총하식이 있는데 비교 항목을 전부 곱하는 상승식으로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그래서 평점법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이 물적 유사성입니다. 물적 유사성은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입니다. 이 물적 유사성은 이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으로서 우리는 부동산은 개별성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자, 대상 물건이 평가 대상 물건이 석조 건물이면 사례 물건도 석조 건물 이런 식으로 평가 대상 물건이 아파트면 사례 물건도 아파트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례 물건은 대상 물건과 동질 동유형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하는데 이 개별 요인 비교하는 방법도 우리는 똑같죠. 우리는 종합적 우리가 비교법
그리고 평점법도 같습니다. 이 개별 요인 비교할 때 우리가 또 개별 요인 비교치, 이 종합적 비교법에서의 개별 요인 비교치는 이 대상 물건과 사례 물건이죠. 이 평가 대상 물건, 또 사례 물건인데 우세 요인이 나오면 플러스, 또 열세 요인이 나오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또 평점법도 우리가 비교 항목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하는 방법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잘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349페이지 보시면은 공시지가 기준법이 나오죠. 자, 이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죠. 우리 토지를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공시지가 기준법을 이용한 토지인 경우에 공시지가 기준법을 이용한 문제가 또 우리가 자주 출제되죠.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할 때는 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잘 공부해 두면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상 토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를 대상 토지인데,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죠. 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뭐를 하죠? 대상 토지와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합니다. 여러분, 사정 보정은 안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례로 수집을 할 때는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정 보정을 감안했기 때문에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례로 수집할 때는 사정 보정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시점 수정입니다. 자, 시점 수정입니다. 바로 시점 수정. 그리고 우리가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죠.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기타 요인 보정을 하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기타 우리가 요인 보정치죠. 요인 보정치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절차가 여러분 교재에 349페이지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밖에 또 요인 보정 해서 요 순서를 묻는 문제를 또 우리가 한번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대상 우리가 토지에 있어서의 가치를 우리가 구하는 이 내용을 시험 문제 또 순서를 한번 우리가 출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349페이지에 절차를 보세요. 비교 표준지 선정이죠.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구할 때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는데, 자,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지, 대상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이 인근 지역이죠. 그래서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 지역,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다만 인근 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는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는 동일 수급권 안에 유사적인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시점 수정인데 그 니은 보세요. 같은 용도 지역의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 지역의 지가 변동률, 이용 상황별 지가 변동률 또는 해당 시군구의 지가 변동률을 적용할 것. 딕을 보시면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할 것.
자, 여러분 통계청이 작성한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상정된 소비자 물가지수를 우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50페이지 5번 문제 보시면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필요한 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인데, 제일 먼저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구해야 되니까 비교 표준지 선정무죠.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이죠. 시점 수정.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례를 수집을 할 때는 이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다. 꼭 기억을 우선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임대 사례 비교법은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을 그대로 준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 사례와 비교하여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우리는 임대사례 비교법이라고 하고, 임대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임대료를 우리는 비준 임대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우리가 구할 때는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주된 방법으로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우선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교재 352페이지에 임대료에 있어서의 구성이 이제 나오고 있죠. 자, 이 임대사례 비교법에서 이 임대료에 있어서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자,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자, 임대료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이게 A, B, C 칸이라 보면은, 자, 이 A 칸을 보면은 예금적 성격을 가지는, A 칸을 보면은 이 예금적 성격을 가지는 일시금의 운용이, 자, 일시금에 있어서의 운용함으로써는 이익이 나오죠. 자, 이때 일시금은 전세금이나 우리가 보증금을 얘기해요. 전세금이나 보증금 이런 걸. 이 전세금, 보증금을 운용함으로써는 이익, 이자가 되겠죠. 자, 정기예금 이자 같은 걸 얘기하겠죠. 자, 그리고 선불은 미리 주는 거죠. 이 선불적 성격을 가지는 또 일시금의 상각액이 나오고, 또는 선불적 성격을 가지는 또 일시금에 있어서의 미상각 운용이익이 나오죠. 미상각 운용함으로써는 이익이 나옵니다. 자, 이때 요 일시금은 사글세 같은 걸 얘기하겠죠. 사글세, 뭐 1년치를 미리 줬을 때, 뭐 우리가 3개월 지났을 때 상각금에 미상각함으로써 운영하는 이자 같은 걸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A, 일시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A에 들어오는 겁니다. A, 일시금. 자, B는 우리가 각 지불 시기에 지불되는, 우선 각 지불 시기에 지불되는 우리는 우리가 임료액, 순임대료액이죠. 순임대료액이 나오고, 이 공익비, 자, 여러분이 공익비 부가사용료 중, 이 실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나오죠. 실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우리 비가 되게, 여기는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조세공가, 손해보험료, 우리는 공실 등의 손실 상당액, 대손 충당금, 뭐 이렉인데, 이 C는 우리는 대상 물건을 계속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얘기하겠죠. 필요 재경비를 얘기합니다. 자, 이때 이 A칸과 B칸, 자, A칸, B칸, C칸을 더해준 요 칸을 우리는 실질 임대료입니다.
예? 여러분 실질 임대료죠.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실질적인 모든 경제적 대가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비와 시한. 자, 이 비와 이 시한은 각 지불 시기에 우리는 지불되는 임차인이 지불하는 지불 임대료를 얘기하죠. 지불 임대료. 자, 그리고 이 A와 이 B 칸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순수한 경제적 대가, 순임대료죠. 순임대료는 실질 임대료에서 필요 재경비를 공제한 것을 얘기하죠. 자, 이 표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 352페이지에 내용에 나와 있는 우리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내용 여러분 정리를 잘 한번 해 두시고 이렇게 해서 비교 방식에 대한 설명을 마치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수익 방식에 의한 수익 환원법, 이 분석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